인생 후반전 필살기 놀자 선생입니다.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제가 준비한 게 만약에 국민연금밖에 없다. 다른 퇴직연금도 별로 없고 아니면 개인연금은 아예 들은 게 없어서 국민연금만이라도 조금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월 평균 소득에서 본인이 향후에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을 나눠보면 소득 대체율이 됩니다. 이 연금이 그전의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인 것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최초로 도입되었을 때 연금 수령액 산정에서 적용된 소득 대체율은 70%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 살던 소비 수준에서 한 70% 정도는 돈이 나온다는 겁니다. 소비 수준을 그렇게 많이 낮추지 않아도 살 수 있게끔 연금이 나온다는 뜻이었겠죠. 자, 근데 이게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50%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0.5%씩 감소하여서 2028년에는 40%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연금 수령액이 자신의 현 소득의 4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국민연금만으로는 예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 된 거죠. 연금을 받기 위해서 모은 또는 앞으로 모을 것까지 포함한 이 돈이 노후의 필요 생활비에 모자랄 게 예상이 된다고 하면 본인이 설사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더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금 예상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그 방법들을 모색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높일 수 있는, 늘릴 수 있는 그 방법. 자, 첫 번째, 국민연금은 그 가입 기간과 또 그 기간 중에 월 소득액에 따라서 그 액수가 결정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또 가입 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월 소득의 9%를 정해놓고 연금 보험료로 떼니까 본인이 임의적으로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쓸 수는 있습니다. 자,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 임의 계속 납입 등이 있습니다. 반납이라고 하는 것은 1999년 이전 직장을 퇴사할 때 그때 수령했던 반환시금을 이자와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반납을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시키는 방법입니다. 반환시금을 돌려주고 그 전부터 냈던 걸로 다시 기간을 복원시키는 것이죠. 지금보다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그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추납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서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예전에 혹시 사업 중단을 했거나 또는 중간에 실직 등으로 인해서 납부를 못했던 그 납부 예외 기간뿐만 아니라 무소득 배우자가 돈을 안 벌고 있었는데 그 무소득 배우자조차도 추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하면 이 연금액이 당연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미 계속 납입이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60세까지 납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60세에 도달을 해서 더 이상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그게 바로 이미 계속 가입입니다. 자,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10년은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보통 가입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미 계속 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외에 많이들 알고 신청하는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을 받는 시점을 연기하는 거죠. 노령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겁니다. 자, 1회 안에서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50 내지 100%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 연 7.2%가 됩니다. 꽤 높죠?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현재 만약에 65세 때 예상 연금액이 100만원, 월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그때 수령하지 않고 내가 5년 뒤 70세 때 연금을 수령하겠다. 연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월 136만원씩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예상컨대 만약에 이대로라면 연금액이 그렇게 흡족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연금을 받는 시점을 늦추고
일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오래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 최근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개인연금 등급 중에 하나생명께 하나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25일 날 납입이 종료가 됐었습니다. 내가 연금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연금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서 제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어차피 제가 지금 현재 몸도 뭐 건강하고 아직 일도 하고 있고 또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이제 지급하는 자체를 수령 시기를 늦춰놓은 거죠. 일단 조금 더 그냥 불려주십시오 라고 수령 시기를 늦춰놨는데, 이 연금이 재밌게도, 정말 재밌게도 깜짝 놀랐습니다. 연금이 제가 안 받는 동안에 몇 %씩 굴러가는지 아십니까? 이건 펀드에 연동된 그 변의 상품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확정 금리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가입자가 2020년도에 연금을 수령해도 되는데 수령하지 않았을 때 다시 연금을 이제 굴려가겠죠. 그동안 모아놓은 연금이 굴려가는데 몇 %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연 몇 %? 몇 %나 될까요? 무려 7.5%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를 해봤더니 7.5%로 굴려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은행 금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제가 연금을 안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계속 굴려가면서 연 7.5%로 굴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금은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조차도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연금이 더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연금마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최근에 드신 개인연금들은 그렇게 확정률이 높지 않은 상태로 굴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같이 이제 50대가 되고 퇴직을 앞두고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되면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연금액이 설사 부족하다고 하면 이 연금이 부족한 것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방법들, 그 방법들을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국민연금을 반납하거나 추납하거나 이미 계속 납입을 하시거나 또는 연기를 하셔서 연금 액수를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연금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